요거 있지? 여기에 그냥 다 뭐 할 건지 넣어놓은 거거든? 대략적인 계획하고, 그 정오표 같은 거 나온 거라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맨 위에 기본 교재는 7, 8월에 거쳐서 우리 수능 5개년에 나왔던 것들은 다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9월, 10월이 되면은 이제 탑 10, 이제 작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이 어려웠던 것들 위주로 연습을 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시험 세 번째 보면 실전 테스트라고 돼 있지? 우리가 격주로 시험을 볼 거야, 모의고사를.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나오는 거 있죠? 6월 거, 9월 거, 그 다음에 11월 수능. 그래서 이 6월, 9월을 웬만하면 다 실전 테스트로 다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언제 거 볼지도 다 나와 있지, 그지? 그래서 최근 역시 4년, 나중에 이제 5년까지 해서 시험을 볼 거야. 먼저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방학 전까지는 이번 주가 되겠지? 기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똑같이 하다가 이제 방학이 시작하면은 이제는 평일에도 시간이 되면은 좀 일찍 옮기려고 해. 수요일하고 토요일 이렇게 이제 시간을 유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기본적으로 4시 이렇게 잡아서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아직은 계획이야. 일요일 날을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테스트 보는, 지금 이제 딱 같은 시간이 되는 거겠지, 1시에. 그래서 원래 수업하던 일요일 1시는 격주로 한 번씩 테스트를 보는 시간으로 좀 활용을 할까, 이렇게 우선 구상을 하고 있어. 여기까지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랬을 때 혹시 뭐 걸리거나 문제되는 시간표가 있나? 아직은 없어요?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때 와서 시험 보고서 채점하고 좀 개별 피드백까지 최대한 하고 가는 걸로 그렇게 좀 잡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에 이렇게 3시 이후에 혹시 학원 수업이나 다른 일정 있는 사람? 바로 뒤이어서 6시? 혹은 3시에 바로 뒤이어서 있는 사람? 아직은 없나? 있으면 얘기를 해주고. 왜냐면은 이때는 시험 보고 나서 선생님은 좀 최대한 다 점검을 하고 가기 위해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혹시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한 거였어.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보면요, 이제 숙제가 주어질 텐데, 우선은 유형별 숙제, 오늘 방금 받은 책이다. 너희가 방금 받은 요 책 있죠? 요 교재가 고3 모고 유형별 연습이라고 되어져 있다. 그래서 몇 년도치가 있는지까지 다 거기다 적어놨죠? 그래서 약 기준은 하루에 6지문 정도? 최소로. 최소 6지문을 했을 때 얼추 이제 수능 전까지 너희가 할 수 있도록 약 274개가 있다고 돼 있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원본 숙제는 뭐냐면은 유형별 숙제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통으로 그냥 이제 마지막 한 몇 주 정도는 계속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시험도 보지만 너희가 직접 집에서 풀어볼 수 있도록 통으로 이렇게 주는 숙제도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에 있었던 5년, 6년 거는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빠짐없이 다 여기서 너희들 한 번씩은 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 없습니까? 지원할 질문 없어? 이번엔 참고용이니까 뭐 버려도 나중에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요것도 유인물을 선생님이 이제 나눠줬을 거야. 요게 유인물로 가게 되는 이유가 예전에 있던 자료를 지금 다 편집하고 새로 좀 고치고 있어가지고 책으로 못 나갔어. 그래서 계속 수정을 해가지고 되는 대로, 완성되는 대로 주도록 할 거다 해서 당분간 요 책은 유인물로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숙제책은 다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자, 단어 같은 경우는 우리 수능 2000 이투스 거 워드마스터 요걸 그냥 진행할 거고, 아마 내 생각에는 요게 너희들이 그 2학년 때부터 봤었어. 그지? 봤던 거라서 보면 상당히 익숙할 거야. 그래서 이걸 보는 목적은 뭐냐면은 정말 기본 단어들이잖아, 여기 있는 거. 정말 기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담 없이 한 번씩 보고서 만약 40개를 본다 싶으면 한 5개 정도? 모르는 게 있는 정도? 그러니까 내 생각엔 그래, 예상에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좀 부담 없이 보기 위해서 요걸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중요한 단어는 너희들이 직접 이제 하다가 단어장을 만드는 게 이제 제일 좋아. 수업 시간에 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숙제로 푸는 것 중에 모르는 단어들이 이제 나올 거잖아. 그것들을 따로 모아놓으면 돼. 그래서 제일 좋은 단어장은 항상 누구나 다 강조하거든. 5년치 정도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단어 모아놓는 게 제일 좋은데, 거기서 너희들이 모르는 것만 모아놓으면 그게 이제 최고가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따로 좀 이렇게 뭐 수첩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나중에 노트 하나 줄게. 거기다가 모르는 단어만 좀 이렇게 쫙 적어놔서 요것만 나중에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단어는 요걸로 계속 볼 거고, 이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니들이 따로 좀 만들어서 해야 된다. 알겠니? 그렇게 단어는 진행을 할 거야. 그래서 얘는 다음 주부터, 단어장도 내일 줄 거야. 내일 줄 거니까 다음 주부터 해서 그렇게 합시다. 다 됐나? 빠진 거 없나? 마지막.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너희가 아직 방학 전인가? 그때는 혹시 나올 수 있나? 혹시 그때 시간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다음 그 방학하고 나서 일요일 날부터 우리가 테스트 볼 건데, 이번 주는 수요일 날 한번 볼까 하거든. 혹시 시간 문제 없나? 그래서 학교 끝나고 바로 오면 한 4시 10분 정도 됩니까? 이번 주만 수요일 날에 테스트를 좀 볼까 해. 문제 없어? 오케이. 오늘 다 기억했지? 나 까먹으니까 네가 말해줘야 돼. 내가 까먹으니까 니들이 좀 기억해줘야 돼.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먼저 요 유인물을 봐주면 되겠다.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우선은 맨 앞에 제목이 나와 있지만 키워드 A, B 요거 이제 잡는 연습부터 우리가 조금 시작을 하려고 해. 그래서 강조를 하지만 모든 글의 키워드는 몇 개다? 몇 개? 2개를 잡아야겠지, 그지? 2개를. 그래서 뭐 사과가 나왔어. 사과가 나왔으면 사과다 이게 주제일 수는 없잖아. 사과는 어떻다 라는 또 다른 키워드가 하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 키워드들이 보통 어떤 관계를 가지고 주제문이 만들어지나, 이런 걸 이제 가장 기본으로 밑밥으로 깔고 가야 되는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걸 하기에 또 앞서서 지금 여기 첫 문장이라고 나와 있다. 우리 첫 문장이 중요해, 안 중요해? 당연히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치? 글을 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중요성을 가지냐면 읽고 나서 너희들이 막 마음이 급하잖아, 그지? 빨리빨리 보고 싶어서 쭉쭉 가. 쉽고 이해 잘 되면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좀 어렵고 복잡한 구조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면은 망하잖아요. 그치? 생각 안 나고. 항상 첫 문장은 보고 나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잠깐 끊고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요거는 이제 습관을 들이면 되는 거고. 그럼 뭘 생각하는데요? 한번 봐보자. 각각 내가 몇 개를 좀 그냥 무작위로 가지고 왔습니다. 1번 봐보면은 부정적인 효과라고 시작하고 있어. extrinsic 하면은 intrinsic의 반대지. 외적인 이란 뜻입니다. x가 들어가서. 외적인 동기부여. motivators. 뭔가 동기부여자. 이게 부정적인 효과. 예를 들어서 성적과 같은 이런 외적 요인입니다. 이것이 have been documented 되었다. 잘 기록이 되어져 있대요. 누구와 함께? 다른 문화로부터의 학생들과 함께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 그치? 잠깐 생각해봐.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겠구나, 당연히. 키워드가 뭐가 돼야 돼? 형우야, 뭐가 키워드가 돼야 될까? 학생? 학생? 학생이 키워드가 돼야 돼? 수진아, 뭐가 키워드가 돼야 될 것 같아? 다른 문화. 오. 재훈아, 뭐가 키워드일 것 같아? 우선 기본적으로 전치사구에 있는 거는 덜 중요해. 그지? 전치사구로 묶여있는 걸 키워드로 가져가면은,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확률은 떨어집니다. 나는 확률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당연히 주어, 동사, 목적어, 이제 문장의 기본 구성 요소에 있는 게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크겠지. 기본적으로. 그래, 학생도 중요할 수 있고, 다른 문화도 중요하겠지만, 나중에 반복이 되냐, 안 되냐, 얘는. 그지? 가장 핵심은 뭐야, 지금? 얘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대잖아. 얘를 말해줄 거라잖아, 그지? 외적인 동기부여에 하나 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 이거잖아. 맞지? 이건 경험 차이긴 하지만은, 당연히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 있는 것들이 핵심 키워드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이거 써. 항상 우리는 뭘 우선 기본으로 A, B를 찾으려고 계속 해야 돼. 이게 A인가? B인가를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외적 동기. 얘는 마이너스다. 뭔가 부정적인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냥 안 하는 거잖아. 애들이 많이 안 해봐서 좀 어색하거나. 잡았어.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해보자. 시우야. 이제는 이 바로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 맞아. 야, 궁금하지 않니? 도대체 뭐가 부정적인 요인인지. 외적 요인도 아직 성적? 그래? 성적? 그래, 이해됐어. 근데 도대체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하지만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 돼. 이렇게 나오면 글이 이상해. 그지? 절대 머릿속으로 생각 좀만 해보면 됩니다. 무조건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럼 어떤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을까? 이 부정적 요인에 대해서 상술, 좀 더 부연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그냥 상식인 거야, 상식. 잠깐만 멈춰서 생각하고,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올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게 드러나는 경우가 충분히 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보면은 실제로 나올 거예요. 뭐가 부정적인지 안 좋은 효과들이 막 나올 겁니다. 자,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하고 지금 계속 이거를
목적이, 이거 보면 무슨 내용 나오겠구나. 지금 맞춰라가 아니야. 맞춰라가 아니라 그만큼 한번 멈춰서 좀 생각을 하라고, 정리를. 여기 키워드는 뭐고, 이제는 뭐가 되겠구나. 무의식적으로 지금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익숙한 사람은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 나 같은 경우는 딱 이거 보잖아. 외쪽 동기가 부정적이네. 그려집니다. 이 다음에 막 그려져.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잖아. 그래, 초반이 마이너스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럼 거의 문제점이라 보는 거잖아. 그지? 해결책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긍정적인 해결책을 주고서 글이 끝나든지. 아니면 이 마이너스가 그대로 전개돼서 이것 자체가 글의 주제가 되든지. 이것도 나중에 이제 뒤에서 다 할 거야. 하지만 지금 첫 문장은 이런 식으로 좀 봐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연습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면 돼. 그냥. 자, 외적 동기가 안 좋대. 안 좋대. 그럼 만약에 나중에 해결책이 나온다고 쳐볼게. 해결책이. 이하나, 무슨 해결책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생각해서. 1차원적으로. 얘는 안 좋대. 그럼 뭐는 좋은 거야? 외적 동기가 별로 안 좋아. 그럼 뭐가 해결책이 되겠어? 건우야, 뭐가 해결책이 되겠어? 그렇지 않을까? 그냥 상식적으로? 그래. 외적 동기가 마이너스라면은 내적 동기가 플러스이자. 그냥 생각해보는 거야. 알았지?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좋다는 얘기죠. 무조건 저거라는 얘기는 아니야. 지금 뭔 얘기인지 알지? 자, 그 다음 페이지 봐봐. 다음 페이지 그냥 펼쳐서 봐도 되고. 실제 1번에 방금 그 첫 문장이 있었던 지문의 선지입니다. 답 찾아볼까요? 예상을 해보는 거지. 찍어보자는 얘기야. 몇 번 같아? 오, 그래. 내적 동기부여가 효과적이다. 그지? 이게 해결책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패턴이잖아, 사실. 좀 보다 보면 뻔하잖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 물론 다른 게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고할 수 있다. 지금 그걸 한번 그냥 보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가서.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봐보자. Twin Silence. 숨어 있다. 역사의 바다에 숨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막 짜증나. 머리 아파. 템팅이니까 막 유혹을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추구하는 이해하고 싶어. appreciate 또 이해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인정, 이해, 감사. 그래서 과거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을 유혹을 한대요. 자, onto 어디로? into랑 비슷합니다. misunderstanding, misinterpretation 둘 다 오해라고 할 수 있겠지? reef는 암초라는 뜻이야. 암초, 바다에 있는 큰 바위 같은 거. 상당히 어렵지. 난해하지, 그지? 그래서 뭔가 지금 비유 표현이라는 것도 알겠습니까? 사이렌은 혹시 뭔지 아니? 사이렌? 그 신화에 나오는 선원들 꼬시는 뭐 노래 부르는 뭐 있잖아. 그지? 뭐 그런 신화에 나오는 괴물이에요. 그래서 쌍둥이 사이렌이 역사라는 바다에 숨어 있다. 역사라는 바다에. 그리고 이 과거를 이해하고 싶은 당연히 역사겠지. 역사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을 막 유혹을 한대요. 오해의 암초로 그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거는 뭐에 관한 얘기? 키워드. 그렇지. 당연히 사이렌 얘기 아니겠지.
바다 얘기 아니겠지. 역사잖아요. 역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겠다. 하나 더. 하나 더. 역사 플러스. 또 중요한 키워드가 뭐 있어? 이거겠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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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 자연스럽게 마이너스라는 거 느껴질 거야. 오해니까. 뭔가 역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하는 거구나. 그지? 역사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는 현상이겠지? 자, 이러한 쌍둥이의 위험들은요, 템퍼러센트리즘과 에스노센트리즘입니다. 드디어 이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을 역사에 있어서 오해하게 만드는 요소. 괜찮지? 얘네 그냥 T라고 적을게. 뭔지 모르잖아. E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우선 A, B 정리를 하자면은 T, 템퍼러 머시기, 그 다음에 E, S는 머시기. 요 두 개에 의해서 역사상 오해가 발생할 수 있구나. 자, 틀에 넣었더니 꽤 그럴싸하잖아? 그지? 그리고 인과 관계도 명확하죠? 얘 때문에 역사의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선 주제문의 요건을 갖춘 거라고. 민지야, 혹시 그럼 이 뒤에 또 뭐가 나올지 또 예상할 수 있겠어? 본능적으로 그냥 1차원적으로. 너무 고민하면 벌써 틀렸어. 1차원적으로 생각해야 돼. 형우야,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 이사가 뭐가 나올 거야? 수진아, 뭐가 나올 거야? 예시, 그래, 물론 예시. 뭐에 대한 예시인데? 어쩌기야. 저거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뭐. 그렇지. 봐봐. 지금 이 단어와 이 단어는 누가 보더라도 전문 용어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전문 용어가 등장을 한다. 이것도 패턴이야. 무조건 다시 설명해줘야지. 이 용어가 뭔지를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정도는 1차원적인 우리 예상이잖아요. 뭐야, 이 단어? 생전 첫 문단 당연히 설명해줘야 돼. 또 두 개잖아. 하나씩 하나씩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거야. 이 정도까지만 한번 잠깐 멈춰서 정리하고 예상하고 해주면 충분하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결말까지도 한번 그냥 가보자. 여기도 역시나 지금 어떤 개념으로?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시작하고 있잖아.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뭔가 오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것 자체가 그대로 또 주제가 되거나 아니면 그러면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당연히 해결책은 뭐겠어? 이 두 개가 원형이니까 얘를 없애라가 되든지 아니면 이거에 반대 개념이 나와서 해결을 해라. 그냥 뻔하잖아, 상식적으로. 이게 패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건 가져온 이유가 요거 때문에 뭔가 초반에 전문 용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설명해줘. 무조건. 그리고 당연히 설명 다음에 뭘 들어주냐면은 사례를 무조건 들어줍니다. 예시를. 전문 용어니까 얘는 이걸 의미해. 봐봐. 이렇게 이런 현상에서 사용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냥 확률입니다. 확률. 그래서 우리 잘 기억해봐. 우리 모의고사 같은 거 지문 보면은 막 뇌의 가소성 막 이런 전문 용어 많이 나왔었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설명해 줬잖아. 이게 뭔지를. 그리고 실제로 그런지를 사례를 보여줬어. 그러다 보면 지문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주제 자체가 그 전문 용어의 정의와 사례, 그거 자체가 이제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알겠지? 패턴으로. 자, 얘도 그럼 오른쪽 한번 봐보자. 답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상한 거랑 우리가 했던 거랑 좀 뭐 유사성이 있나 한번 보란 얘기예요. Distance, not distinct differences. 명백한 차이점이네. 역사를 기록하는 것의 차이점. 거리가 그래도 좀 없어 보이게 느껴지잖아. 그치? 그럼 된 거야. 보편적인 특성이래. 발견이 되는 다른 문화에서. 이것도 거리감 있어 보이지, 충분히. 역사학자들의 노력이야. 주장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문화를 주장하고자 하는. 이것도 좀 아직까지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잖아. 장단점, 두 개의 교차 문화의 perspectives, 관점들의 장단점. 두 개 문화가 교차했을 때 관점이 좋은 점과 나쁜 점. 뭐 애매하다, 그지? 자, 믿음이에요. 일으키는 편향된 오역을, 과거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믿음. 야, 벌써 이것만 봐도 느낌이 오잖아, 그치? 마이너스 개념이 탁 나오고, 역사 얘기, 과거 팍 나오고. 이 믿음들이 걔들인가 봐. 그치? 네, 막 이런 걸 일부러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진짜 가져온 거거든? 그에는 참고로 우리 템포라는 말이 나오면은 시간이잖아. 시간. 그래서 시간 중심주의, 그리고 에스노라는 게 이제 자기 민족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족 중심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설명이 나왔던 글인데, 역사를 볼 때 우리 민족이,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짱이야. 이렇게 편견을 갖게 되는 걸 이렇게 말해줘. 옛날 과거는 못 살았어. 막 이렇게. 지금이 짱이야. 자, 3번도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가 언급을 해. 놀라움과 함께. 이건 구조는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봤잖아, 그지? 동사가 나오고 목적을 나오기 전에 이런 전치사 살짝 끼어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놀라움과 함께 that 이하의 사실을 언급할 때 누군가가 젊어 보인다는 얘기야. 그나 그녀의 chronological age에 비해서. 나이는 나이인데 chronological 하면은 원래 뜻은 시간 순서의 연대기에란 뜻이 있지. 즉 연대기, 시간 순서의 나이, 실제 나이가 되는 거예요. 해설제는 보통 뭐 생활 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실제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네요 이렇게 언급을 할 때, 그지? 우리는 뭐를 관찰하고 혹은 옵저버가 주장하고 막 이런 말도 있으니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든다. 생물학적으로 다른 속도로 나이가 든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명확하지, 그지? 명확해. 치우야, 키워드. 응? 그렇지. 자, 조금만 더 붙여보자. 나이 너무 넓으니까 조금만 줄여보자. 실제 나이. 이거는 그러면 실제 나이에 관한 글이야. 괜찮은 것 같아? 이거는 실제 나이에 관한 글이야. 괜찮아? 좀 허전하지? 뭐라고 해주면 좋아? 나이 나왔고. 물론 실제 나이, 다 좋아. 속도잖아. 다른 속도로 노화 속도의 차이. 이거는 노화 속도의 차이에 관한 글이야. 어때? 훨씬 더 그럴듯하지? 스스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돼.
물론 나이만 잡아도 돼. 하지만 이왕 많은 정보가 있잖아. 다른 속도로 우리는 나이가 든다. 그래서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여요.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여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는 A만 나온 거라고 우리가 잡을 수 있겠고, 과연 얘로 인해서 어떤 B가 있는 건지 그걸 찾아내려고 하면서 글을 읽어주면 된다. 그래서 A, B. 재훈아, 그럼 이 다음에는 무슨 내용 나올 것 같아? 그렇지.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거야. 무조건 같은 내용이 나올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어떨 때 좀 더 늙고 어떨 때 더 젊어 보일 수 있는지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이거는 뭐 더 예상되는 건 없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얘도 그 다음 거 가볼까? 한 번에 1번에 search 뭔가를 찾아내는 거네. mirror, reflecting, biological aging. biological은 이제 생물학적 나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나이가 만약에 40이야. 근데 겉보기에는 35야. 그럼 이게 실제 나이고 이게 생물학적 나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만큼 신체적으로는 더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뭐 그런 개념일 텐데 어쨌든 이번에 이유라고 돼 있습니다. 느린 노화, 현대에 더 느리게 노화가 일어나는 이유라고 돼 있어. 몇 가지 팁이래요. 이런 실제 나이를 추측할 수 있는 팁. 이런 그냥 유치하잖아. 설마 이런 게 주제로 나올라나. 4번에 비밀인데 생물학적 나이의 비밀. disclosed니까 밝혀진, 드러나게 된 생물학적 나이의 비밀. 애매합니다. 찾는 거죠. fountain of youth. 젊음의, 이게 fountain이 그 분수, 샘을 의미하는 거지. 젊음의 분수를 찾는 거. 어떻게 젊어질까? 뭐 이런 거. 어때? 알 수 없지? 혹시 뭐, 보이는 사람 가끔 있을 수 있어. 있어? 몇 번이겠다? 안 보이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A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밑에 있는 B를 채워야지만 우리가 답을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관련된다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죠. 자, 4번 한번 봐보자. 자, 우리는 어쩌면 묘사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을 어떤 과학이냐면 no known practical value.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알려져 있는 실제 가치가 없는 과학이야. 자, 구조는 이렇게 끝났고요. S가 전치사입니다. 뭐뭐로서. 이런 과학을 이거로서 묘사를 한다는 얘기지. Basic Science or Basic Research라고 묘사를 한답니다. 기본이 되는 거지. 혹은 기초과학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실질적인 가치가 없어. 이런 걸 우리는 기초과학이다 라고 말해준다. 오늘야 키워드. 그렇지 잘했어. 기초과학이지. 이거는 기초과학에 관한 글이구나. 충분히 납득 가능하죠? 괜찮죠? 이렇게 키워드 잡아주면 된다고. 이거는 기초과학이구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정의도 나왔습니다.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거래. 실질 가치가 없는 과학을 우리가 기초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역시나 내가 과학자거나 전문 분야의 사람이 아니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 실제로 보여주겠죠. 무조건 이 다음에는 실질 가치가 없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렇게 보여주면서 이 기초과학에 대해 좀 더 상술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걸 예상하면서 보면 된다니까. 괜찮죠?
혹시, 나 이거 결론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좀 예상이 드는 사람이 있어? 혹시? 라이트가 들어감으로써 그냥 우리는 묘사한다가 아니야. 어쩌면 묘사한다야. 어쩌면. 그럼 뭐의 여지를 주는 거니? 뒤집어진다니. 뒤집어질 여지고. 나중에 보면 느껴져, 이런 말투 자체. 그러면은, 지금은 기초과학이 되게 가치가 없대. 없대. 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하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냥 예상이야. 예측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기초과학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기초과학의 연구자들의 위기. 얘들 망했다, 이거야. 흔한 목표, 과학과 기술에. 이런 거는 이제 버릴 수 있겠지. 우선 기초과학이라는 게 없으면은 선지에서 빼면 되잖아. 기술, 기초과학이 궁극적 목적이래. 갑자기 사람이 나와서 딱 봐도 아니네. 요것만 잡아도 벌써 셋 중에 하나라는 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푸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해서 먼저 지워버리고, 이제 세 개 중에 하나. 그러면은 과학이, 기초과학이 가져다주는 장점이 나오면 1번이 될 것이고, 나머지 내용이, 이 사람들의 위기가 나오면 2번이고, 기술이란 말이 나오면 3번이겠구나 하고 이제 다시 밑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건 이제 뭐 자기 스타일이니까. 자, 5번 한번 봐볼게요. 5번까지만 보고서 쉬었다 갑시다. 많은 현재의 노력들, 가드하고자 하는, 지켜, 유지해, 인간의 진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마지막으로 인간의 ambitions, 야망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이런 우리의 현재 노력은, 모든 인간의 노력이 단순하게 unsustainable 합니다. 둘 다에서, 부자든 가난한 국가에서든 다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윤지야, 키워드. 뭐에 관한 글? 인간의 야망에 관한 글인가?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 중심으로 가면 돼. 우선 주어가 뭐야? 노력이잖아. 인간의 노력이에요. 근데 노력만으로는 사실 너무 광범위하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 가지고 오면 돼. 뭐 하고자 하는 노력? 나 같으면 이게 제일 눈에 띄는 거 아니야? 결국 진보잖아. 진보. 욕구 충족을 해도 되고 상관없어. 즉 진보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노력은 어떻다? unsustainable. 이 단어 모르면 망한 거야. 무조건 알고 있었어야지. 혜빈아, unsustainable 무슨 뜻? 그렇지, 그게 뭘 의미한다 그랬어? 지속 가능하고 지속 불가능한 다 뭐랑 관련 단어다? 100% 환경이라고 그랬죠. 환경이에요. 그렇지. 지속 불가능한. 이 말은 환경의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이 됩니다. 한 문장에 엄청 많은 정보가 지금 담겨 있다는 거 느껴지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진보에 대한 노력, 욕구, 야망,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환경에는 마이너스다. 환경이 좋지 않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또 이제 뭐 나올지 생각 들어? 바로 뒤에 1차원적으로 당연히 어떻게 보여주겠지. 구체적으로.
야, 이러니까 진짜로 봐봐라. 환경이 안 좋잖니 보여주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얘도 마이너스잖아. 그치? 아까랑 똑같아. 그래서 해결책 플러스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그대로 마이너스가 주제가 되거나. 그럼 만약 플러스 주제 해결책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인간의 진보의 노력과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면 되겠지. 뭐 예를 들자면은 너무 인간 진보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라든지. 그지? 뭐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딱 봐도 2번은 아닌 것 같아. 그지? 그지? 딱 봐도 2번은 아니야. 4번도 딱 봐도 아닌 것 같아. 그지? 그럼 딱 두 개로 나뉜다. 5번은 어때요? 여전히 저 문제 자체가 주제라면은 5번이 되는 거고, 나중에 해결책이 나온다면은 1번 아니면 3번이겠지. 그리고 그 해결책의 포인트로서 세대 간 협력이 강조되는 건지, 아니면 국제사회 간의 공조가 강조되는 건지에 따라서 나뉘게 될 겁니다. 알겠지? 자, 잠깐만 쉬었다가 하자. 우리 학원 방학은 언제인지 알고 있니? 7월 마지막 날. 7월 31일인가? 30일인가? 어쨌든. 아마도 목요일일 겁니다. 그래서 목, 금, 토, 일. 이렇게. 목, 금, 토, 일. 이때만 이제 학원 방학이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다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내신 성적표 나오면은 말해놨거든? 3학년도 성적 올라왔거나 1, 2등급 안에 들어왔으면 다 가서 문상 받을 수 있도록. 알겠지? 데스크에다가 성적표 가지고 온 거 보여줘서 복사하고, 나이스 보여줘가지고 저번이랑 30등이었나 40등이었나? 아무튼 등수 오르는 사람도 다 주고. 알겠지? 확인 받아서 받도록 하세요. 자, 이제 넘겨서 본격적으로 우리 지문들, 수능 실제 나왔던 지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역시 테마별로 좀 나눴고, 그냥 글의 흐름상으로 이제 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봤었던 기본 A, B 구조 중에서도, 키워드 중에서도 인과가 거의 한 60, 70%는 되는 것 같아. 이 관계가. 그래서 그렇게 한번 쫙 나눴고, 나중에 가면은 이게 이제 뒤집어지는 경우 있죠. 그리고 정말 극악의 난이도 있었던 거 있지. 막 오답률이 70% 넘고 80% 되는 문제들 있잖아. 그런 것들 또 따로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거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우리 가장 기본, 기초가 되는 A, B, 인과로 한번 글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걔 그냥 무시해도 돼. 참고용이라서 아무것도 이따가 집에 가서 한번 봐봐. 꼭 보고 싶으면 혼자 보면 돼. 자, 주제 찾기 문제였었고 2021년 23번이었고요. 오답률이 좀 나온 애들은 내가 이렇게 다 적어놨다. 이건 좀 이제 평이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어려움들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뭐 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사람과 기계를 뭐로써? 콜라보러티브 시스템으로서 협력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대. 하지만 assign, 병렬 이런 게 제일 짜증나잖아. 그치? 할당하고 배당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할당을 하는 거였어. 무엇을? Whatever task can be automated.
자동화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임무든지 할당을 하는 거야. 누구에게? 기계에게. 그리고 남겨두는 거예요. 나머지는 인간에게. 우선 대충 느낌을 알겠다, 그지? 자,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겠어? 지금 뭔가 우리가 인간과 기계가 협력이 아니야. 이게 이제 반대 상황이지. 서로 협력 시스템이 아니라 자동화될 수 있는 건 다 기계한테 보내고 나머진 인간한테 할당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키워드 이런 것들 보이죠? 그래서 인간과 기계의 협력 그리고 얘의 반대 상황 자동화될 수 있는 건 다 기계한테 보내 그리고 나머지는 인간이 하는 것. 장황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이너스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또 무슨 내용 나와야겠니? 무슨 내용? 뭐가 궁금해? 뭐가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자동화는 다 기계에다 맡겨버리는 게 end of ing. 결국 뭐 하게 되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요구를 한다. 기계와 같은 패션으로 행동하게 요구한답니다. 자, 패션 같은 단어를 정리할게. 당연히 우리 유행 이런 것도 되지만 명사로 방식이라는 뜻이 있고요. 자, 동사로도 자주 쓰이거든. 얘가 동사 자리에 쓰이면은 무언가를 만들다라는 뜻이야. 만들어내다. 패션, a new system.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다가 되는 겁니다. 패션하다. 여기서는 방식이라고 해석이 되겠지. 그래서 기계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사람들에게 요구하게 된다는 얘기지. 사람이 기계처럼. 자, 이걸 다시 말하면 어떤 방식이냐면은 다르되 뭐와는 다른 방식이다. 인간의 능력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이게 뭔지 알겠어요? 이게 지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인간이 기계 같은 방식, 기계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야? 다르다는 얘기는 할 수 없다는 얘기지. 이렇게 좀 이어 풀어서 이해하는 식으로 해석해주면 돼. 자, 그럼 지금까지 봤을 때는 어때요? 얘가 A가 되고 얘가 지금 B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여기서 하나 얘기해 줄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고1, 고2 모의고사하고 고3 수능 모의고사에 확연한 차이가 있어. 보통 1학년, 2학년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글이 나왔지. 이게 대부분 주제가 그대로 돼. 초반에 A, B 요 키워드가 나오면은 그걸로 끝이야. 끝. 하지만 3학년 때부터는 구조가 훨씬 복잡해지거든. 그게 뭐냐면 이 뒤로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퉁으로 A로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생기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다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초반만 보고 답을 고르는 게 위험해지고 끝까지 봐서 이제 답을 고르는 약간 그 차이가 있어. 어려워지는 경우. 뭔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글도 지금 이것 자체로도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정보가 나와서 연결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 근데 이 정도 봤으면 어느 정도 정리됐잖아. 그러면 이제 글을 보는 게 빨라져야 돼. 왜? 지금 내가 정리해 놓은 걸 기준으로 계속 같은 내용이냐 새로운 신정보가 나오느냐 확인하면서 글을 보는 거거든 이제. 그러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자, 우리는 기대합니다. 인간들이 기계를
관리, 모니터니까 이렇게 관리하고 지켜보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계속 얼러트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린, 약간 기민한, 긴장한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것이다? 우리가 bad at 하는 것이다. 나쁘다 하면 안 되지. 우리 be good at의 반대, 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야? 모니터라든지 이런 용어가 나왔으니까 얘는 지금 예시가 되는 거지. 우리 S에 해당되는 거네라. G, S. 일반 진술에 대한 예시, 세부 정보인 거야. 똑같은 얘기구나. 이렇게 한다라는 게 결국 이거구나. 화면만 계속 쳐다보게 한다는 얘기야. 기계처럼 인간을 행동하게 만든다. 계속 문제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요구합니다. 사람들에게 반복되는 어떤 작업을 하도록 요구한다. 역시나 계속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야. 무엇과 함께? 극도의 precision, 정확도와 함께, 정확성과 함께, accuracy도 정확성이죠. 극도의 정확성으로 반복 작업을 하도록 요구를 한다. 요구되어지는 정확성이 되는 거고, 기계에 의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건 뭐다? 우리가 not good at,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빠르게 읽었어도 되는 부분들이었겠지. 인간을 기계처럼 행동하게 하는 거구나. 인간이 잘하지 못하는 능력 밖의 일을 시키게 된다. 이런 얘기. 마무리 남았어. 뭐 예상하면서 보면 되겠니? 역시 이걸도 지금 문제점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거 끝까지 밀고 나갈 건지 아니면 바꿔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겠지. 자, 우리가 divider, 나눌 때 기계와 인간의 components of a task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요소인 거잖아. 임무의 요소를 기계다, 인간이다 이렇게 나눌 때 지금 나누다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전히 이 상황인 거지. 그럼 끝까지 얘기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겠다. 우리는 fail to, 실패하게 됩니다. take advantage of, 한 덩어리 표현이죠. 이용하다. 인간의 장점을, 그 다음에 능력을 이용하는 데 실패한다.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대신 의존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동사 1, 동사 2. 자, 어떤 영역에 의존하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유전적으로도 biologically, 생물학적으로도 unsuited, 알맞지 않은 영역에 의존하게 된다. 같은 얘기, 우리가 잘 못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 하지만 사람들이 실패하면은 그들이 비난을 받게 된다. 마지막은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잡았던 A, B, 얘는 초반에 나왔던 이 구조가 그대로 끝까지 연결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밑에 보면은 거기 A, B 칸이 있잖아. 그래서 초반에는 계속 이걸 우리가 좀 연습을 하고 습관을 들일 거야. A 자리에 뭐라고 쓰면 되겠어? 이렇게 자동화하는 기계,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중간에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일의 분류라고 해야 되나요? 나누다라고 나와 있었죠. 자동화는 무조건 기계야, 나머지 인간이야,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가지는 문제점에 관한 글이었어. 인과. 역시 얘도 인간을 기계처럼 행동하게 한다. 하지만 얘네 약간 애매하잖아. 구체적인 건 이거였지. 능력 밖의 일을 하게 하더라. 인간이 못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결론 내려줄 수 있겠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직접 하기도 해야 되니까 여기는 최대한 간단하게
너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 중심으로 좀 써주면 좋죠. 그래서 자동화는 다 기계에다 맡기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인간은 나머지만 하는 것이. 자기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잖아. 이게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능력 밖의 일을 하게 한다. 인간이 잘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는 연습. 됐습니까? 이 정도로 이제 무난하다는 얘기야. 중간에 크게 막 변곡되는 점도 없었고, 헷갈리게 하는 요소도 없었고, 이 정도는 무난한 거지. 자, 그럼 이제 보기를 봐보자. 자, 보기를 볼 때도 연습할 때는, 당연히 답이 보일 거야. 근데 넘어가지 말고, 나머지 보기들도 왜 안 되나 한 번씩만 생각해. 그러면은, 능력이 확 올라가지. 1번의 어려움들인데,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실패를 피하기 위한. 당연히 답이 아닌 거 알겠지? 근데 왜 아니야? 왜 아니야? 키워드가 없잖아. 그지? 키워드가 없어. 무조건 A 있어야 되지, 그지? 있어야 돼. 자동화란 말이 나오든지, 인간과 기계의 일의 분리, 이런 게 나와요. 이번에 혜택입니다. 벌써 아닌 거 알겠지? 이거는 마이너스였잖아. 이것만 봐도 아니야. 허용하는 건데, 기계와 인간이 함께 일하는 것의 혜택. 뭐야? 완전 반대 진술인 거 아니니? 만약에 해결책이 나왔었다면 얘기가 답이다. 3번에 문제점입니다. allocate, 할당하는데, 마음에 드는데? 잘 맞지 않는 일을 인간에게 할당하는 것의 문제점이야. 뭐에 있어서? 자동화 시스템에 있어서. 자동화 시스템이 A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 인간은 잘 못하는 일을 하게 된다? B. 두 개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겠지. 당연히 단어들은, 표현들은 바뀔 겁니다. 이런 걸 찾아줘야 돼. 괜찮은데? 이유, 인간들이 계속해서 추구하는 기계의 오토메이션. 자, 오토메이션은 나와 있지만 나머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3번에 A가 B에 미치는 영향, 인간의 행위가 기계의 수행 능력 혹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역시 키워드가 1도 없는 거죠. 그래서 초반이니까 역시나 정리 한번 해보자. 1번, 5번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거야. 그지? 오답을 그냥 찍은 사람들만 이제 선택하겠지. 자, 2번 같은 경우, 이런 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겁니다. 반대 진술. 즉, 선지를 만드는, 그 시스템 중에 하나야. 주제랑 반대 진술을 쓰게 되는 거지. 그럼 그때 효과는 뭐야? 키워드는 하나는 무조건 등장하겠지. 등장하지만 반대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낚이면 안 된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뭐 이제 여기 쉽게 나왔지만, 두 개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맞지만 하나를 틀리게 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설득력 있는 오답이 되는 거니까. 가장 일반적인 경우 두 개. 키워드 중에 하나만 주거나, 둘 다 나왔는데 뒤집어지거나.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오호라, 빈칸이네. 빈칸 유형도 A, B로 풀릴 수 있는 거는 다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자, 이거는 31번이었고 58%니까 그래도 오답률이 꽤 됐던 문제네. 50% 넣으면 좀 여기서 절반 틀린다는 얘기잖아. 그지? 물론 여기서는 아니겠지만. 자, 요거는 내가 한번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너희들이 해보는데 답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를 내가 키워드를 진짜 평소에 잘 잡을 수 있나? 요걸 확인하기 위한 거거든. 한번 요걸 한번 채워보자. 옆에다 간단하게 써주면 되겠지.
무조건 빈칸 2개 긋고 시작해. 뭐 들어갈지. 한번 해보자. 뭐 단어 같은 거 물어보세요. 도움 줄게. 어디 읽고 있어? 벌써, 그렇게 읽었는데. 그러니까, 말했잖아. 막 쓰면서 하라고. 지금 연습이니까. 읽고서 단어 하나 정도는 쓸 수 있지 않겠어? 그게 그냥 키워드 찾는 거야. 한 문장 읽고 단어 하나 적고, 반복이면 안 적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지금 해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옆에 지금 여백이 있는 거야. 많이 어려워, 그지? 머리가 말해주고 있네. 머리가 산발이 됐어. 읽으면서 그 오른쪽 거기다 써보라고 지금 칸을 준 겁니다. 그지? 뭐지, 이거? 아, 아. 몰라서 써놓은 거야? 그냥 반복. 그럼. 과학은 원인과 결과라는. 이것 중에서 아니, 글을 읽고서 지금 키워드 A, B 잡고 있잖아. 이 안에서 인이 되는 키워드와 과가 되는 키워드를 적어보라니. 그렇지, 한 단어씩. 그 자체가 어려워? 자, 한 문장 읽잖아. 한 문장 읽고, 그냥 이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느껴지는 단어 하나만 적는 거야. 여기서 단어 하나만 고르면 뭐 고를래? 응. 그럼 그걸 한번 적어봐봐. 그냥, 이 말로. 행정당국, 행정권위, 이거잖아. 그럼 이거는 행정당국에 관한 글이다.
네, 괜찮은 것 같아. 아,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좀 구별이 되는 거야. 그럼 뭘 잡아주면 되죠? 문제인데. 문제. 문제가 이거. 좋아. 입니다. 너는 높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치? 뭔가 어려운 주제는 분명히 있어요. 자, 수메리안의 경제, 뭐 전통적인 모양에서. 이게 중요하겠니? 안 중요해, 그지? 안 중요해, 전치사고고. 어디에서잖아.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 이거잖아. 사원이 기능을 했대. 이게 행정의 authority라는 단어가 권위란 뜻이지. 그리고 권위를 가진 기관, 단체. 그래서 당국이라고도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당국에 문의하세요 이런 말 할 때. 저 여권 잃어버렸어요. 당국에 얘기하세요. 그래서 행정의 기관으로서 사원이 기능을 했습니다. governing 하는, 통치하는 commodity production, 어떤 상품의 생산이라든지 수집, 그리고 재분배 같은 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지배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야? 사원이잖아. 이거는 지금 사원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사원이구나. 행정기관 했을 때, 이것도 물론 좋은 말이거든? 근데 행정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뭐, 다가오니? 나한테 이해가 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다. 나는 이거 봤을 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야, 사원이 행정기관의 역할을 했대. 아, 그냥 중요했구나. 이거밖에 안 남잖아. 그치? 좀 더 구체적인 거. 그나마 여기가 더 구체적이잖아. 아, 뭔가 재화의 생산, 이런 것들을 관리했구나.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안 써도 되고요. 아니면 사원이 재화, 어떤 상품의 생산 같은 것을 관리했구나. 상품 같은 걸 관리했다. 뭐 이 정도로 쓰던지. 그치? 나머지는 이제 더 중요한 건 반복되면서 밑에 나올 테니까. 자, 그러한 발견, discovery, administrative, 그대로 행정의 태블릿, 뭔가 표 같은 게 되겠죠? 이러한 템플, complexes, 블라블라. 자,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복잡한도 되지만 명사로 쓰였을 때는 이게 복합체잖아. 역시 이렇게 하면 몰라 아무도. 그냥 건물입니다. 여러 건물이 좀 모여있는 것을 우리가 컴플렉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버전으로 하면 무슨 단지 있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걸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원 이 단지로부터의 어떤 이런 행정의 표들의 발견이 혹시 뭐 중요한 내용 없습니다. 이거 발견했다는 얘기잖아. 보여준다. 무조건 suggest that, believe that, that 이야기 핵심이지. 앞에 거 다 무시해도 돼. 그지? 이런 거 힘쓸 필요 없다는 얘기야. believe that, suggest that, that 이야기. 자, 토큰의 사용과 그 결과의 writing, 글쓰기가 발전했대요. 토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징표, 어떤 뭐 상징물 이런 걸 토큰이라고 해. 그러니까 예전에 화폐가 나오기 전에 화폐의 기능했었던 거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돼. 그런 징표와 글쓰기의 사용이 발전하고 진화했습니다. 뭐의 도구로서? Centralized Economic Governments. governing 나오고 economic 나왔으니까 이 경제라는 개념은 지금 반복이 되고 있고 아까 상품의 관리 이걸 그냥 다시 경제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중요한 키워드 나왔지? 신정보 나왔잖아. 당연히 요거 딱 꽂혀야지. 사원은 상품 관리를 함으로써 그래서 어떤 징표라든지 글쓰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구나. 이 얘기예요. 이걸 도구로서 사용했다. 기분은 기억나죠? 뭐뭐를 고려하면이라는 분사구문. 외워주는 표현이었어. 다음의 사실을 고려하면. 뭔가 부족해? archaeological. 인류학적인, 그지?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의 부족. 이러한 지역으로부터. 버리는 거야. 전혀 중요한 내용 전혀 없어, 그지? not clear. 여기서부터 중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뭐인지가 개인들이 또한 사용했는지 그 시스템을 빈칸을 위해서 사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큰 차이 이겁니다. 그 시스템을 제대로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해도가 확 달라지는 거지. 여기서 그 시스템은 뭐를 의미하는 거야? 그 시스템이 뭐겠어? 뭐겠어? 이거지 뭐. 그지? 글, 징표 이런 시스템인 게 되는 거야. 이것들을 지금까지는 사원이 사용했다는 얘기였었지. 근데 그것들을 개인들이 다른 입장입니다. 개인들이 또한 사용했는지는 명확치 않다가 되는 거야. 이제 뭘로 지금 전환이 된다? 앞에까지 나왔었던 요 개념은 그대로 가는데 이제 사원이 아닌 개인의 사용인 거지. 이게 A가 되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빈칸이 B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함으로써 뭘 찾아야 되는지 분명히 있어. 개인들도 징표나 글을 사용을 했겠지. 근데 땡땡을 위해서 사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결정적 정보는 아래에 있을 것이고, 아래에 징표나 글을 개인이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아닌 나머지 내용에서 B를 찾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그지? 읽으면서 그렇게 기준을 잡아줘. 쉽게? 안 잡혀서 이게 어려웠죠. 자, 여기서도 그냥 또 확 넘어가지 말고 한 번만 생각해 보자. 지금 아까 사원은 뭐를 위해서 이런 걸 사용했니? 상품 관리라든지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행위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돼 있었잖아. 맞지? 맞지? 그럼 여기는 둘 중에 하나야. 개인들도 또한 경제활동을 위해 이걸 사용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괜찮잖아. 그래서 앞에 나온 게 그대로 빈칸에 들어갈 수도 있어. 이건 아직 밑에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역시나 경제가 답이 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은 새로운 얘가 답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기준이 생긴 거지. 신정보가 나오나 똑같이 경제 얘기가 나오나 그것만 초점 맞춰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의 사용에 대해서 역시 분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리트러시가 얘가 지금 글 읽기라는 거 알겠지? 이런 글을 읽는 능력이 그 초창기에 얼마나 퍼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아직은 저 A 얘기만 했어. B에 대한 정보 없습니다. identifiable symbols 구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거지. 이러한 상징들의 사용. 픽토그램이라는 것은 우리 픽처 생각해줘서 그냥 상용 문자 같은 거 있지? 그림 문자를 의미합니다. 초창기 태블릿에 있어서 어떤 표라든지 문서 이런 걸 말할 것이고요. 그럼 판에 있어서의 구별 가능한 이런 상징의 사용은 그냥 이거지. 글을 사용했다라는 거, 징표를 사용했다.
이거는 consistent with 뭐뭐와 일치한다가 되는 거죠. 일관된, 일치하는 둘 다 되죠. 행정자들과 일치합니다. 뭐를 필요로 하는, 아니면 행정자가 필요로 했던 것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렉시컨은 어휘 목록이라 나와 있고, 자, 어떤 어휘 목록이냐면은 상호, intelligible도 마찬가지, 이해할 수 있는. 똑똑한 아니야. intelligible,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과 읽지 못하는 당사자들, 파티스, 사람들, 둘 다에 의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휘 목록을 필요로 한 것과 일치했다. 뭔 말이지? 그냥 글이 필요했다. B에 대한 정보는 없는 거야. 아직도 A야, 그냥. 그냥 글은 필요했다잖아. 그지? 여기 나옵니다. cuneiform에서 쐐기 문자. 글자가 추상적이 될수록 abstract, 추상적이 되면서 literacy, 글을 읽는 능력은요, 틀림없이 have pp, 뭐뭐 되었다, 틀림없이 뭐뭐 했다, 점점 중요해졌습니다. 아직까지도 쓰기, 글 읽는 거 중요했었다. 확실히 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이해한다라는 것은 what he or she had agreed to. 그나 그녀가 동의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글 읽는 능력이 분명히 중요해졌다. 옛날에는 뭐 내가 소고기를 막 거래했어. 샀어. 소고기 3개, 돼지 3개 막 그렸겠지. 근데 이게 불분명하니까 좀 더 명확한 어떤 글자 체계. 이런 게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서로 동의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밖에 없잖아. 여기까지는 다 그냥 글자가 중요했다. 글자가 사용됐다 밖에 없었어. 이겁니다. 야, 너무 양아치다, 그지? 딱 요거 하나 줘놓고. 그래서 B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들은 이런 글이나 징표를 뭐를 위해 사용했습니까? 서로의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게 경제인가요? 그건 몰라. 그것까진 모르겠어. 그치? 그러니까 제일 또 위험한 게 막 억측을 하는 거지. 이게 그건가? 몰라, 안 나왔는데 뭐 어떡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글의 A는 글, 그냥 최소화시키면은 개인의 글에 사용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 동의 확인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다. A, B 이렇게. 자, 그럼 B 자리에 당연히 종교적인 거 상관없었죠? 그대로 나왔지, 그지? 커뮤널도 공동의 혹은 공통의라는 뜻이야. 아까 뮤추얼은 상호간이고 커뮤널 하면은 커먼 일반적인이잖아. 공동의 책임. 역사적 기록, 힘의 이동. 다행히 보기는 되게 쉬웠어. 찾아내는 건 어려웠지만 보기는 되게 쉬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 정답이 나온 게 생각해봐. 그냥 여기까지는 그래도 봤어. 뒤에가 좀 어려웠어. 아까 막 상품 나오고 했으니까 막 상품 이런 거 찾아야지 본능적으로 갔을 거라고. 버려지는 거야. 버려지는 거야. 이건가? 그래서 오답이 뭐 이쪽으로 좀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가거나. 시간이 좀 애매하네.
자, 오늘은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한 번만 더 대신에 좀 정리를 하고서 끝내자. 우리 이제 받은 요 책 있지? 요게 이제 기본 숙제가 된다. 기본 숙제. 그래서, 유형별.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너희가 해올 거잖아. 그럼 아까 하루에 내가 6개를 기준으로 잡아줬어. 그럼 5일 기준으로 해서 30개. 대략적인 거다. 자, 일주일에 30개를 너희가 한 달에 목표로 하면은 어느 정도 맞춰지게 개수는 내가 정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해도 돼. 저는 버거워야 하면 줄여도 돼. 저는 더 할 수 있어요. 더 해도 돼. 알겠지? 그리고 이거는 다 개별, 뒤에 답지랑 해설지 다 있거든? 보고서 이제 실점도 하고, 너희가 질문이 있으면 다 개별 질문으로 해결을 할 겁니다. 자, 요 개별 질문은 그리고 언제 할 예정이냐면은, 우리가 두 개 나눠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테스트 단어 시험을 볼 건데, 단어 시험 보는 동안에 질문한 친구들은 하고, 아무튼 단어의 부담은 최소한으로 하려고 해, 지금. 그리고 우리 테스트 보잖아, 격주 테스트 보고, 그것도 개별 질문 받을 때 이때도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질문하고요. 대신에 이건 지켜줘야겠지? 자신이 한번 일주일 동안 해보면 개수가 대충 나올 거야. 중요한 건 뭐라 하는 것보다 하루에 하는 게 좋다라는 건 뭐 알 거니까. 해봐서 나한테 좀 말을 해줘. 저는 이제 이 정도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만 정해서 지켜나가는 걸 목표로 하면 되겠다. 알겠지? 그리고 내일까지는 우선 단어 없고 내일 단어장 주고 다음 주부터 단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자.